웃음 DNA, 외신 DNA.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태문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크게, 밥도 못 먹었어.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렌지 카라멜. 하. 예. 오렌지 카라멜이 도대체 뭐야? 아, 이런 거 물어보면은 뭐 검색해서 보여주세요. 할배라며? 네, 그렇죠. 애프터스쿨이라는 유명한 걸그룹이 있는데요. 그 걸그룹의 그 유닛이에요. 3명만으로 구성된 유닛이고요. 대표적인 곡으로는 방콕시티와 최근에 카탈레나 같은 곡이 있습니다. 예, 무척 이쁩니다. 그 노래방 가가지고 네. 저거 있잖아, 책을 앞에서부터 보면 오빠고 뒤에서부터 보면 아저씨고 그 뭐 찾아줘 그러면 할배라며. 네. 난 요즘 거의 할배된 것 같아. 지난주에 나왔던 박종현 연구원은요. 코드 번호를 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15곡을 15곡을 다 입력하고 쉬지 않고 부릅니다. 그거 진짜 오빠네. 네, 네. 지난주엔 정말 박연구원님 나오셨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셨나 봐요. 아, 예. 박연구원이 쭉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여기도 박연구원이 더 좋은가 봐. 네, 그러니까요.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오렌지 카라멜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빨리 갑시다. 네, 왜냐면 제가 박연구원님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을 갖고 와가지고요. 그때 그래요? 말씀하셨던 채권 왕 빌 그루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여기 채권이지? 네. 기사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들 몇 시에 출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7시. 일단 그건 본인부터 얘기하고. 저는 7시까지 출근해요. 7시까지 출근? 네. 오. 새삼스럽게. 저는 7시 15분까지 출근. 저도 여기. 7시. 야, 무지하게도 일찍들 출근하네. 데일리 써야 돼가지고. 금융시장은 그렇게 일찍 출근 안 하면 안 되는 모양인가요? 예, 아니면 아직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 아니 거예요? 원래 그래. 네. 보통 7시 반에 모닝 미팅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예. 나는 그 회사 출근 시간이 8시고 보통 때는 한 7시 정도면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데 요즘은 집에서 5시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5시 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지금 굉장히 피곤해. 지금 요즘 내내 좀 힘들어 기사 죽겠어. 내용하고 본부장님의 생활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는데요. 네. 채권 왕과 겹치는 생활을 하고 나 계십니다. 채권왕 되고 싶은 사람이야. 채권왕은 아니지만. 빌 그루스가 오전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난 체력이네. 그래서 좀 이분의 집에서 가까운 거 일상을 아니에요? 집에서 가깝긴 해요. 그래서 이분의 일상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비즈니스 위크에서 그 빌 그루스하고 엄청나게 긴 인터뷰를 했어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그 중간에 이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빌 그루스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고양이들한테 밥을 준 다음에 침실 옆에 붙어있는 서재에 들어가서 시장 상황을 파악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빌 그루스는 매일 아침 스크램블 에그 2개씩을 먹은 다음에 굉장히 자세하죠. 시리얼과 블루베리를 챙겨서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벤츠를 운전하는데 이거 시리얼하고 블루베리를 먹어야 되니까 무릎으로 핸들을 움직인대요. 제가 직접 운전하는데요? 네. 운전기사 없이? 뭐 인터뷰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멀지 일어나는 않으니까. 시간과 사무실 가는 시간은 나랑 똑같네. 기사분한테 중간은 다르고. 미안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쯤 가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산 다음에 핌코 들어가서 트레이딩 플로어 한가운데에 놓인 이런 U자형 책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책상에는 모니터가 7개가 있는데 살펴보면 7년물과 10년물 미 국채 선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있고요. CDS 스프레드, 회사채, 주식, 미 국채 현물, 그리고 이메일 전용해가 총 7개의 모니터가 있다고 합니다. 책상 뒤에는 큰 바인더가 있는데 여기에는 빌 그루스가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인쇄물이 정리가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출근할 때쯤 되면 시간이 5시 반쯤 되고 이때쯤 되면 핑코 사무실이 꽉 찬다고 하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어. 미국 스타벅스는 5시 반에 열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24시간을 하는 건지 미국 사셨던 우리는 분 7시에 열던데. 뭐 증권 시장 앞에 있는 거는 다들 핑코 앞에는 여는 모양이죠. 일찍 아니요, 핑코 출근하니까. 소유인가? 사실은 친구가 하나가 핑코에서 일을 해요. 죽도록 일하더라고. 와. 걔 얘기 들어보면 나랑 그 마이버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는데 문자를 이렇게 보내놓고 나면 그거 올려면 한참 걸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보통 와. 업무 시간 내는 뭐 할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딱 밥 먹는 시간 말고. 5시 반에 출근하는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죽도록 고생하더라고. 네. 요리는 어때요?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날 때가 많은데요. 이유는 이 빌고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잠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요. 이 걱정 뭐 이런 거 왜 스트레스 많다 보면은 새벽에 깨서 그래, 다시 잠 못 드는 경우가 그 새벽잠 없어지는 게 이제 점점 노화야 그게. 네, 그런 면에서는 다행인 게요. 최근에는 다시 이제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저희가 되는데. 되게 힘들었던 게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이게 상관성이 높을 때는 자꾸 궁금하거든요. 자다 보면은 지금 미국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니까 이제 PC를 켜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보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이걸 베개 밑에 두고 있다가 깰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그런 건강에는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전자파를 아주 머릿속에 아주 예. 달고 사는군요. 그렇죠. 게다가 푹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거 여기 표지가 저거죠? 표지 한번 해석 좀 해줘 보세요. 표지요. 그거 다 이제 보여드리고. 최근에 빌그루스에 대해서 이제 나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Am I such a jerk? jerk. 해가지고 내가 네. 그렇게 얼간이보다 심한 말? 저크는 이제 못된 사람이거든 그쵸. 사실은. 좀 불안당 같은 네네. 그런 건데 하여튼 좀 사람 괴롭히는 이런 건데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저렇게 맞지나 저거 예스라고 답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일정을 쫙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정주영 회장 생각이 나요. 정주영 회장이 새벽 4시 반이면 4시 반인가 4시 반일 거예요. 아마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때 아침을 먹어. 그때 안 오면 야단 맞는 거야. 그래서 아침 먹고 한 5시 반이면 걸어서 사무실 출근하셨거든. 좀 늦게까지 노는 사람은 야식 먹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아예 밤새고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5시 반이면 이제 걸어서 출근을 하셨어. 그러면서 항상 정주영 회장이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는 남들보다 2배는 더 많이 산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루의 시간을 2배를 더 쓰기 때문에 남들 100살 살면 자기는 200살 사는 거랑 같이 세상을 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건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이렇게 좀 다르긴 다르. 좀 지독해. 예, 난 성공을 못할 것 같아. 그거 보면. 보니까 아침잠 많은 사람하고 저녁잠 많은 사람하고 이 성공률이 저녁잠 많은 사람이 오히려 높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많아요. 저는 저도.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근데 저녁에 보통 그 안 자고 돌아다니는 거는 대체로 돈을 쓰는 일들이 많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 자고 돌아다니는 데는 돈 쓸 일이 돈 없지. 쓸 벌 일이 일만 없으니까. 있지. 되게 논리적인데 굉장히 논리적. 대체로 나는 성공하긴 글렀다. 다음 좀 해주세요. 네,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정부와 금융시장의 규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최종 대부자로서의 괴물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역사적인 사례로 볼 때 정부가 금융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냈죠. 근데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금융계에는 더 많은 보호 장치를 제공해주는 쪽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제시가 됐던 게 예금 보험 제도인데요. 현재 미국의 예금 보험 한도는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가 상당히 큰 금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굳이 은행의 재정 상황이라던가 어떤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나중에 손해를 다 보전해 줄 거니까.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규제가 잘못 적용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코노미스트지는 예금 보험 한도가 현재 25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축소가 돼서 평균 연봉 정도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이 먼저 나서서 예금자들에게 우리 은행은 튼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코노미스트지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납세자가 아닌 그러니까 구제금융이죠. 구제금융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금융권에 대한 지원 때문에 발생한 부채를 국민 계정에 반영을 하고 뭐 이거를 정확히 은행에 청구를 해야 한다. 뭐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 정부 규제하고 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요. 풀어는 주되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면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건 그죠? 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대구라 그랬는데 저의 고향은 구미거든요. 구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섬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섬유 회사들이 아시다시피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뒤처지면서 부도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부도난 섬유 회사들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난 회사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누가 망하냐? 그 옆에 있는 섬유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도난 회사는 막 덤핑을 치고 뭐 엄청나게 헐값으로 섬유를 팔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종종 그런 일이 왜냐하면 발생하죠. 부도가 났으니까 더 이상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멀쩡한 섬유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죠. 부도난 회사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봐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원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정부가 뭐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 그렇죠. 그것만 딱딱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 결국 은행들도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뭐 5만 달러나 그 이하로 확 줄여버리면 은행들 중에 정말 회사에 신뢰도가 있는 은행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은행은 망하게 되고 그런 건데 이걸 보호해주다 보니까 좀비 기업이 그대로 맞아요. 그대로 유지해가는 그런 그러면 일이 발생합니다. 이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금자 보호 이런 뭐 보장액을 좀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금자 보장액을 줄여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5천만 원. 네,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은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기관을 이제 좀 쪼개서 여기저기 나눠서 넣게 되면 분산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용등급이라든지 그런 걸 다 체크를 하죠. 은행의 신용등급을 체크해서 네,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만 달러, 미국이 한 5만 달러 되니까 우리 5천만 원이면 미국 한 10만 달러나 한 15만 달러 이 정도가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미국 25만 달러는 상대적으로 많은 좀 금액이다. 과도하게 많이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은행이 근데 그렇게 미국의 은행이 사실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저는 뭐 각 주마다도 하나씩 그 은행들이 있고 그리고 전국 단위 은행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숫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이 수천 개. 자잘한 은행은 수천 개. 우리가 아는 건 큰 은행들만 몇 개 아는데 조그만 은행들이 무지하게 많거든.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만든 은행들도 있어요. 그 은행 만들어서 이렇게 부자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런 은행들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 FDIC가 이걸 예금자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큰 은행만 생각하면 별 문제 없는데 미국 뱅킹 시스템이 우리랑 완전히 달라서 그러면 작은 은행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FDIC가 보장을 해주는데 그럼 그게 또 대형 은행은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데도 그러면 혜택을 받는 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대형 은행은 안 해줘도 되는데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작은 은행들이 어느 정도로나 망하냐면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터졌을 때 터지자마자 한 300개 문 닫는다 그랬었고 좀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한 뭐 거의 한 700~800개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때 그랬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700~800개나 1000개 가까이의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은행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 은행 문 닫는데 우리 옛날에 부산에 저축은행 하나 문 닫는다고 그거 무슨 뭐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그걸 돈 다 돌려줘야 된다고 발의한다고 국회의원이 그랬었죠. 그리고 후순위 채권도 뭐 책임져 주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판인데 은행 아무리 조그맣다 그러지만 한 500개 문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축은행 같은 거. 이 소리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이거를 줄이는 거 쉽지 않을 우리는 것 결과가 같은데. 어떻게 됐었죠? 저는 그다음 안 해주고 끝났죠 그때. 기사에서는 은행이 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파산을 하게 되면 정부의 도움을 받지 말고 그냥 파산해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로 은행이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까요, 진짜로? 이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은행들이 사고가 나서 손실 나게 된 그런 것들을 국민 세금으로 막아주다 보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이제 메인 스트리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왜 메인 스트리트에다가
텍스페이어들한테 그러니까 납세자들한테 부담을 지우느냐 그런 불만이 많이 커졌던 게 커졌었죠. 이런 일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조그만 은행들에 대한 자본 건전성을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파이어월을 어느 정도 좀 걸어주고 그러니까 예금하고 대출을 연계를 시켜놓아서 파이어월을 걸어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긴 될 텐데 이게 정치적인 마인드로는 이게 아마 안 없어질 거예요 결국. 그죠? 그래서 크루그만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 은행업을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예금만 받아서 대출만 해라 하는 그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그걸 해야 사고를 안 친다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뭐 미국식 자본주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완전 미국식 자본주의니까.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아주 좋은 외신 이게 좀 사실 가벼운 거 갖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거 좀 갖고 오지. 근데 빌그로스는 괜찮지 않았나요? 아주 좋았어. 이번에도 좋아. 자신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빌그로스도 좋았고 다 좋았어. 근데 빌그로스는 PPL이 너무 많았어요. PPL이요? 네. 네. 맞아, 무슨 뭐 드라마도 아니고 뭐 맞아. 시리얼도 벤츠. 뭐 스페셜 K를 K가 먹고 벤츠고 이거 뭔가 있어요. 별다방 이런 거 그렇게 했었는데. 돈을 많이 벌면서도 더 또 뭔가를 과외 소득을 역시 부자는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역시. 고양이도 PPL일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그 금융시장 뭐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게 활발하게는 우리가 발랄하고 활발하게는 못 짚어봤지만 그래도 뭐 차근차근 다 짚어본 것 같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또 하나 핫 이슈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창립 기념 세미나가 다음 달 14일 KRX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2014년 하반기 픽스드 인컴 대전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서 올 하반기 채권 시장을 짚어본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우트에서 박종현 연구원 가봐야 되겠네. 네, 와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그 걸그룹 혹시 나오나요? 아, 왜 저래? 그럼 저라도 갈 수 있는데. 아까 뭐요? 오렌지 뭐? 캐러멜. 오렌지 캐러멜. 네. 응. 여기 네. 뭐 뮤지컬 배우 나온다면서. 네. 저도 금식 그래요? 좋은데요. 뮤지컬 배우들이 온다고요? 뭐 공연이 있긴 아, 있더라고요. 뮤지컬 배우 말고는 오렌지 캐러멜 갈게. 자, 연합인포맥스 창립 23주년 여러분들 모두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